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아프리카 현지가 공포 분위기일 것 같대요. 사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볼라에 대한 정보 자체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또 일단 처음 발생한 곳이 이제 외딴 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이게 의학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의 징벌이라거나 아하. 또는 주술에 의한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어떤 에볼라 바이러스가 실제로 뭐 예방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안 걸리도록 보호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확산 속도가 무지무지하겠죠. 네, 그리고 일단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있는 셈이어서 공포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예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서아프리카는 처음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아주 주기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아프리카로부터 듣잖아요. 네, 그런데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금 처음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76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없고 그런데다가 원래부터 또 이 기니나 뭐 라이베리아나 이런 지역들이 서구 의학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어요. 그 백인 의사들이 이 질병을 우리 땅에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그런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많은 에볼라 환자들이 상태가 이미 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에서 잠복기를 지나서 그래서 구토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오면은 당연히 의사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피 뽑고 뭐 해가지고 검사하고 막 이런 걸 할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의사가 뭐 백인 의사가 뭔가 주사를 놓더니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과를 잘못 찾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의학 관련자들이 찾아오는 것도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조언을 해도 믿질 않고 듣질 않고 네 그러면서 이제 더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는 지금 풍습 자체가 장례 풍습이 누가 집안에서 환자가 나와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가족들이 직접 염을 하는 풍습이 있어요. 어떡해. 그게 책 이렇게 만져서도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접하기만 하면은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온 가족이 결국은 그 직접 접촉을 하게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습이 문제다라고 또 이제 당연히 서구 의학자들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종교적인 관습까지도 이 사람들이 참견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아프리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뭐 중국에서도 의심 환자까지는 나왔어요. 아니라고는 듣지만. 지금 곳곳에서 의심 환자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캐나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나이지리아에서는 또 확진 환자가 2명이 늘어서 나이지리아 지금 국가 비상사태 선포됐고. 그렇죠. 아프리카 속도는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전 지구적으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제 얘기도 이게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 사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런 면이 있어요. 서구 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다 보니까 연구가 좀 덜 돼 있었던 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인 2명이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미국으로 송환이 됐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지금 임상 실험 중이던 신약을 투여를 해서 증세가 호전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미국인만 사람이냐. 우리한테도 그 치료제를 보급을 해라. 하고 요구하고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임상실험 단계잖아요. 그래서 아직 승인이 안 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보건당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임상실험 상태라 안정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배포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보면 임상실험 중에 원래는 기본적으로 임상실험 상태일 때는 실제로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배포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잖아요. 그렇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어제 그 국제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까지 했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럼 임상실험 상태인 신약을 네. 투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해가지고 다음 주 초에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네. 모여서 그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허. 그 논의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신약을 그 긴급 투입하는 것이 가능할지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예. 근데 그렇게 하게 된다도 사실 문제는 남아 있어요. 이게 임상실험 뭘까요? 중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약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대량으로 배포할 수 있는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이걸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예. 정할 것이냐.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그것도 얘기가 또 정치적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아프리카 내에서도 네. 서방의 우호적인 나라한테 먼저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신약 투입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어제죠. 국제 네.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는데요. 네. 이 비상사태 선포되면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국에서 비상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나이지리아나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든가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긴급 지원 같은 것들을 더 촉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그 대응 체제를 뭐 네. 만드는 거군요. 네. 국제적으로.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는 뭐 다른 데서 의심 환자가 나오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서아프리카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세계적인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어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세계보건기구 입장은 네. 지금 이 에볼라가 발생한 나라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고 우린 일종의 백업 차원에서 그래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런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런 어떤 전 지구적 체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뭐 서아프리카 출신 분들이 오실 일도 있고 갈 일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통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 행사에 그 출신 분이 오셨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됐고 문제는 올 수도 있는데 국제 뭐 우리 보건 당국에서 그런 것을 캐치하지 못했던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인권 문제로 얘기하는 그 분들도 있어요. 지금 대학에서 한 행사라든가 또는 뭐 지금 13일부터인가요? 그 세계 수학자 대회가 또 서울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또 아프리카 출신 분들이 당연히 참가를 하실 예정이었죠.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막 중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행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쪽 참가자들만 못 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명확하게 예방 대책이나 그 확산 방지 대책이 있으면 감염이 되지도 않았는데 단지 그쪽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죠.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인권 문제다라고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근데 그만큼 또 국내에서도 에볼라 관련해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 며칠 전에 그 라이베리아에서 20여일간 체류하다가 온 사람이 이제 설사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갔는데 가서 이제 에볼라 의심으로 검사까지 받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라이베리아에 갔다 왔다라는 것 자체를 국내 보건당국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무리 이제 국내 보건당국에서 지금 뭐 일단 대책회의도 2차례나 했다고 하고 뭐 추적 검사를 하겠다는 등 뭐 다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상 구멍이 보이니까 그 구멍이 딱 이렇게 나타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무조건 행사를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왕래를 막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조치들도 이렇게 우왕좌왕인가요? 예, 지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다른 나라에서도 일단은 그 검역을 강화하는 방법이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예 이 지역으로 가는 그 항공편을 취소한 곳들도 있어요. 뭐 아랍에미리트 항공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뭐 기니 두바이 항공편을 아예 취소해 버렸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태국 같은 경우는 아예
관련돼서 에볼라 관련해서 특별 문진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지를 기존의 검역 질문지가 아니라 에볼라 특화해서. 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 질문지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추적하는 뭐 이런 걸 마련한 것도 있고 또 미국도 지금 일단은 1급으로 그 보건 비상 사태를 격상을 해서 에볼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에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데요. 딱히 에볼라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할 방법으로 보이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과연 뭐 항공편 예를 들면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한다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 10년 전이죠. 그 사스 급성호흡기 증후군 발생했을 때 이때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홍콩,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데 사실 적발된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잠복기가 또 무시무시하거든요. 이건 결국은 머리를 싸매고 아까 이제 전 세계적인 공공보건 비상사태 선포하듯이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대응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너무 지나치게 이 공포에 휩쓸려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제대로 대응하자라는 그렇죠.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